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 김영롱입니다. 지난해 최대 이슈 중 하나는 바로 한일 외교 갈등이었습니다.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을 제한하면서 국내 반도체 소재 기업에 대한 관심이 증폭됐는데요. 오늘 파워 인터뷰 화제인에서는 해외 기업에 의존하던 LED용 소재를 국산화한 레이크 머티리얼즈 김진동 대표를 모시고 국내 반도체 소재 산업의 전망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레이크 머티리얼즈의 김진동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어떤 기업인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저희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화학 소재 전문 기업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만들어지는 화학 소재는 반도체, LED, 석유화학 촉매, 태양전지에 사용되는 물질입니다. 금속 원자와 유기물 분자를 결합시킨 물질인데 마치 물이나 휘발유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투명한 액체 물질입니다. 그리고 저희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2010년에 창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종시와 천안에 각각 사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60명 정도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일 외교 갈등 그리고 수출 규제로 인해서 이제 주식 시장이나 또 많은 일반인 분들이 그 반도체 소재 업종에 대해서 관심은 많이 갖고 있긴 합니다만은 이걸 파고 들어가다 보면 워낙 어려운 분야라 저희가 차차 질문을 통해서 이 부분은 한번 풀어 나가도록 하겠고요. 우선 대표님이 한 10년여 정도 연구원을 활동하시다가 레이크 머티리얼즈 창업을 하게 된 건데 뭐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예, 그 연구원으로 한 10년 정도 근무를 하다 보면은 예. 뭔가 이렇게 창업을 해보고 그리고 자기 회사를 만들어보고 싶은 이렇게 꿈과 희망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러던 중에 IMF가 터졌고 그 이제 창업 붐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창업 전선에 뛰어들게 되었고요. 첫 번째 벤처에서 한 10년 정도 근무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다시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이제 큰 그림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자면 지난해 한일 외교 갈등부터 해서 수출 규제가 있다 보니까 국산화, 소재 국산화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았고 관심도 컸지 않습니까? 예. 실제로 현장에 계셨으니까 뭐 기회가 얼마나 되셨는지 체감을 하셨을 테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엄청나게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2년 전부터 반도체 소재를 개발하고 있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일본과의 어떤 그 반도체 소재 수출 제한에 따라서 그 평가가 더 일찍 진행이 됐고 최근에 그 작년 말에 저희가 양산에 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소재를 하는 업체 입장에서 보면은 그동안에 사실은 소재 국산화라는 그 부품 소재 국산화라는 아젠다가 사실은 엄청 중요한 수원 사업이었죠. 예. 국가적인 수원 사업이었었는데 사실은 잘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실은 이 소재 반도체 소재의 경우에는 일본이나 미국 같은 업체들이 사실은 먼저 시작을 했고 예. 그 업체들이 그 분야에서 자리를 잡고 안정적으로 반도체 공급을 하게 되었죠. 예. 반도체 업체 입장에서 보면은 기존에 아무 문제 없이 공급하던 업체 거는 계속 사용하는 게 리스크가 가장 적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소재 국산화에 대한 요구도 크고 희망도 많았지만 잘 진행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예. 그러던 차에 이번에 일본에서 어떤 소재 수출을 규제를 하게 되면은 반도체 업체 입장에서는 국산화된 소재를 쓸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고 예. 그게 아주 중요한 그 국산화의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미 빼앗긴 시장이라고도 치부할 수 있었던 거였는데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와 함께 정부 측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국산화 정책을 펼치다 보니 대기업들도 당연히 국내 기업을 찾게 되는 거고 그렇죠, 맞습니다. 국내 중소기업에게는 당연히 좀 기회가 될 수 있었던 계기였는데 예. 궁금한 건 그러면
글쎄요, 한 빠르면 3분기, 지난해 3분기 아니면 한 4분기쯤에 실제로 매출 확대와 어떤 고객사 다변화가 있었습니까?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소재의 어떤 수출 규제가 되면 고객사 입장에서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긴급하게 필요한 소재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일찍 소재 국산화가 진행이 되고 시급하게 진행이 되지만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아이템들도 있습니다. 예.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2년 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2년 전부터 여러 소재를 준비하고 평가를 했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일본에 이 문제가 생기면서 한 3개 소재가 그 조기에 평가가 완료되고 납품이 시작이 됐습니다. 예. 이런 경우도 물론 있지만 좀 더 장기적으로 보면은 보통 반도체 소재를 평가해서 납품을 하기 위해서는 한 2년 정도 기간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다고 본다면은 향후 올해 내년 정도에 어떤 이와 같은 실질적인 반도체 소재의 국산화 그리고 어떤 수출 규제에 따른 어떤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번에는 레이크 머티리얼즈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사업 부분 영위하고 계신지 큰 그림에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예, 저희 회사는 4개 사업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LED, 반도체, 석유화학 촉매, 그리고 태양전지 4개 사업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각이 가지고 있는 산업적인 특성이 조금 다릅니다. LED하고 태양전지는 현재 저희 회사의 캐시카우 기능을 하면서 예. 안정적인 매출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반도체와 석유화학 촉매는 향후 저희 5년, 10년간의 성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 부분입니다. 예. LED용 전구체 소재, 그리고 고효율 태양전지용 소재, 고효율 태양전지 소재 전체적으로 시장 점유율 1위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창립을 하신 지 이제 10년 됐는데 예.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성장을 하고 기술력을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까? 사실은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부분이 어느 부분 모든 4개의 사업 부분 모두가 글로벌 경쟁이 아주 치열한 사업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국내에서 만나는 어떤 경쟁자가 중국, 대만, 일본에서 똑같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각각의 그 어떤 경쟁자들과 경쟁을 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1위로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에 LED 특히 태양전지 쪽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가 TMA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예. TMA에 대한 원천 기술을 저희가 확보를 함으로써 전체 반 LED나 태양전지에 대한 수직 계열화를 달성할 수 있었고 예. 그것을 통해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저희가 글로벌 1위의 마켓 쉐어를 유지한 비결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핵심적인 부분이라면은 결국은 원천 기술을 얼마나 확보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참 이렇게 듣다 보면 앞에서도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서 레이크 머티리얼즈에게도 기회였다라고 좀 쉽게 표현하긴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애초부터 기술력을 갖추지 않았었더라면 그 기회가 왔어도 제대로 살리지 못했을 예. 텐데 이런 기술력과 또 시장 점유율을 갖추고 있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레이크 머티리얼즈에 대한 기대감도 더 높아지고 관심도 높아졌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꼭 작년뿐만이 아니라 이미 지난 한 2017년부터 시장에서는 이제 소재 화학 부분에서 좀 조명을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금 이낙연 국무총리께서도 첫 기업 방문지로 여기를 택한 걸로 알고 있고 여기서 그 김대중 정부 시절에 제2의 벤처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다. 이것도 이 워딩 자체도 상당히 그때 당시에 화제가 됐었는데 그때 당시 상황 좀 재현도 해주시고 어땠었습니까?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까?
세종시 우수 중소기업 현장 방문하는 일정이 있으셨었고요. 예. 그때 이제 저희 회사를 방문을 하셨었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이제 벤처붐을 했으면 좋겠다고, 벤처붐을 일으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 사회적으로 또는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일자리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었었습니다. 네. 그때 벤처를 활성화시켜서 젊은 세대나 또는 연구소나 기업에서 오랜 경험을 하셨던 분들이 창업을 할 수 있다면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또 성장을 하게 하는 중요한 솔루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 그런데 이것도 여쭤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참 승승장구한 것처럼만 보이는데 당연히 기업을 경영하시다 보면 위기가 왔을 테고 그럼 언제쯤이 위기였다고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고 그 위기를 어떻게 돌파하셨는지도 좀 여쭙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하면서 위기가 없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럼요. 예. 창업한 기업들은 특히 그 위기에 대해서 아주 매우 치명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특히 저희처럼 이런 제조업을 하는 경우에는 먼저 많은 투자를 받아서 공장을 짓고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하나의 사이클을 돌아야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계속 유지가 되게 됩니다. 예.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11년에 유럽 재정위기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럽 재정위기가 저희 쪽에 직접적으로 사실은 영향을 많이 줬고 저희가 만들었던 LED 제품이 유럽 재정위기가 생기면서 저희 고객사의 가동률이 거의 뭐 30%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예. 그러면서 거의 1년 가까이 구매를 하지 않게 됐고요. 예. 그래서 저희도 초기 창업을 하자마자 큰 위기를 겪었었는데 그 위기를 저희는 사업 다변화를 통해서 극복을 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투자를 받을 때 저희 벤처 캐피탈 계시는 그 대표님이 저에게 하신 이야기가 있는데요. 네. 아직도 되게 기억에 남는 이야기입니다. 그 대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한 수십 개 업체를 투자를 했는데 초기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네. 결국은 위기가 어느 기업이나 반드시 오게 되고 결국은 성공을 하느냐 실패를 하느냐 하는 부분은 그 위기를 얼마나 잘 극복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그 초기 기업의 멤버들이 얼마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아마 가장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중요한 척도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초기 창업 기업의 그 멤버들의 역량이 얼마나 충실하고 좋은가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의 경우에도 보면은 저희 초기 창업했을 때 저희 그 초기 창업 멤버들의 역량과 우수한 인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그게 저희가 이제 사업 다변화를 하고 그 위기를 극복하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도 저희가 이래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큰 원동력이 그 인재 초기에 우리가 좋은 인재를 많이 확보를 하고 유치를 하고 또 지금도 좋은 인재들을 저희가 많이 모셔올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계속해서 우리나라 제조업, 산업계 전망 그리고 레이크 머티리얼즈의 앞으로의 계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반복해서 좀 여쭤보는 이슈 중에 하나는 한일 갈등 그리고 수출 규제와 관련된 걸 텐데 저는 참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을 또 그 현장에 계신 대표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국산화를 이루려고 했을 때
가장 초반에 그 국산화 얘기가 나왔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반응이 지금처럼 뜨겁진 않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대기업 측에서도 굳이 뭐 바꿀 필요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못했었는데 예. 그때 나왔던 것 중에 좀 갑론을박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국내 소재 반도체 기업들은 아직 기술력이 안 돼서 우리가 예. 일본 걸 쓰는 거다. 반대 측에서는 기술은 되는데 워낙 뭐 10년, 20년 동안 계속해서 그냥 거래를 하다 보니까 이게 고착화돼서 그냥 안 하는 거다. 예. 라는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어느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두십니까? 아, 아주 중요한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사실은 어떤 그 구조적인 부분과 기술적인 부분이 사실은 서로 연결돼 있습니다. 예. 구조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반도체처럼 특히 이렇게 기술 집약적인 산업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사실은 후발주자죠. 네. 미국이나 일본이 먼저 그 분야에 일가를 이루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거를 극복을 하게 된 거고 그와 관련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나 원료들도 사실은 일본이나 하는 일본 같은 업체들은 먼저 그 자리를 잡고 또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고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나라 국산화된 제품들은 후발주자로 진입을 하게 된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 사실은 고객사 입장에서 보면은 기존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던 소재를 그냥 사용하는 게 가장 리스크도 적고 안정적입니다. 예. 그래서 후발주조가 그거를 진입을 하려면은 그 시장에 진입을 하려면은 어떤 기회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기회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이게 약간 구조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 이제 기술이라는 부분은 어떤 제품을 지속적으로 제조하고 양산에 공급을 하게 되면은 기술이 업그레이드가 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어느 게 우선적이냐고 할 수는 없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번에 이제 일본에서 수출 규제를 하게 되면서 어떤 그런 새로운 소재나 제품들이 고객사 입장에서 이런 수출 규제나 수출 규제에 의해서 새로운 제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다소 좀 우려가 되거나 어떤 품질이나 기술적으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적용하려고 하면은 사실은 그 기술적인 갭은 금방 없어지게 됩니다. 예. 그러면은 결국 구조적인 부분에 있어서 일본의 어떤 수출 규제가 그 악순환 고리를 끊게 되었고 또 기술적인 부분은 적극적으로 국산화를 하는 것에 대한 지원이나 평가가 이루어지면은 금방 메워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두 가지 경우가 사실은 어느 게 우선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같이 개선이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연관이 됐고 예. 연동이 돼 있는 사안이다. 다만 저는 가장 주의 깊게 들은 것이 기술적인 갭은 생각보다 빨리 메워진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뭔가 거래에서 딱 스탑이 되고 거기에 비집고 들어갈 타이밍이 있어야 됐었는데 예. 지난해 마침 그 일이 있었던 거고 걱정했던 기술적 갭도 저도 놀랄 정도로 생각보다 빨리 메워지면서 국산화가 되는 그 과정들을 실제로 봤는데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제 더 많은 제조업체에서 강소기업들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를 위해서는 또 정부 정책적으로나 좀 어떤 방향성과 힘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사실 강소기업을 키우는 거는 아주 어려운 숙제이기도 하고요. 예. 국가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 경험을 잠깐 살펴보면은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사업을 안정적으로 런칭을 하고 그거를 키우려면은 결국은 인재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유능한 인재를 확보를 하는 게 중요한데 결국은 중소기업이 유능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러면은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젊은 유능한 인재가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동기나 어떤 동기부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거를 하기 위한 어떤 정책적이거나 아니면은 제도적인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자금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연구 개발을 좀 더 충실하게 하고 또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한 그 설비나 이런 어떤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자금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떤 신규로 아니면은 새로 만들어진 벤처가 충분하게 인재와 어떤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아마 가장 핵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의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술 개발을 위해서 R&D 투자도 계속 해야 되고, 물론 지금도 기술력을 갖추고 있지만 또 새로운 먹거리도 계속 발굴을 좀 하셔야 할 숙제를 갖고 계실 텐데, 좀 어떤 구상이나 계획 갖고 계십니까? 이제 저희 지금 이제 회사에 장기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 부분이 반도체와 석유화학 촉매입니다. 예. 그래서 반도체와 석유화학 촉매 관련된 부분에 지금 현재 R&D 연구 역량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분이 현재 이제 저희가 원래 IPO를 하고 그다음에 어떤 자금을 또 더 집중적으로 투자하려고 하는 부분은 제조 관리 시스템과 또는 품질 관리 시스템 부분에 대한 투자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네. 앞으로는 저희가 판단하는 기준에 있어서는 그 소재를 어떤 업체가 만드느냐 하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하고 이미 알려진 소재라도 레이크 머티리얼을 통해서 만들어진 소재는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소재다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예. 실제로 최근에 반도체에서 소재 업체들에 대한 평가나 관리 측면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어떤 업체가 가지고 있는 그 업체가 가지고 있는 관리 시스템이 얼마나 우수하냐 예.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마치 이것은 그 브랜드 이미지하고 유사한 그런 개념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설명하신 중간에 IPO 얘기가 나왔으니 저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IPO를 통해서 상장을 한다는 것은 저희 회사 전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의미를 둔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앞에 잠깐 설명드렸던 연구 개발 쪽에 더 투자를 하는 부분도 중요하고요. 뿐만 아니라 제조와 또 품질 쪽 관련된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투자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저희 회사의 어떤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조금 더 많은 투자를 할 생각입니다. 예. 자, 워낙 이슈의 중심에 있었던 기업 중 하나라 저희가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어느덧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레이크 머티리얼즈의 목표와 비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저희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는 글로벌 소재 전문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반도체나 LED, 태양전지, 석유화학, 촉매 관련된 부분에서 글로벌 리딩 기업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장기적인 저희 회사의 비전이라고 한다면은 저희 회사에 관계된 어떤 구성원 모두가 어떤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이제 각자가 설계하고 또 그거를 구현하는데 서로 헌신하고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을 만드는 것이 저희 회사의 장기적인 비전입니다. 흔히 위기가 곧 기회다라고 말하는데요. 제조 분야 대기업에 가려 상대적으로 조명받지 못했던 소재 부품 분야의 발전을 더욱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최고의 소재 기업을 목표로 나아가는 레이크 머티리얼즈의 성장도 함께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김진동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